자, 신탁 등기 할 차례죠. 자, 222조. 예, 우리 신탁 등기는 우리 대표 선수가 우리 재건축들 많이 하죠. 그죠? 우리 재건축들을 이렇게 많이 할 때, 이 재건축 목적으로 요 조합원들이 조합한테 요 재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죠. 그죠? 그게 대표 선수가 우리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 조합원들을 위탁자를 하고 조합을 뭐라고 하죠? 수탁자. 근데 수익자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그 신탁 등기 오른쪽에 그 등기부가 있죠. 그죠? 신탁 등기 보면 그 위탁자 갑이 요 수탁자인 을한테 요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요 재산이 신탁 등기다 해가지고 행성국고 이렇게 신탁 등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럼 요 신탁 등기로 가는 거, 요 등기 절차를 이제 배우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역시 그 정리해 놓은 거 한번 가볼까요? 그 뒤에, 그 224페이지에 그 신탁 등기, 그 정리해 놓은 부분, 우리 해설서, 해설서 보죠. 해설서. 해설서 이제 보시면 신탁 등기는 또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누가 가서 단독으로 한다고요?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어떻게 가서 동시에 갑니다. 동시에 가서 어떻게 신청한다고요?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 신탁 등기. 근데 이번에 위탁자나 수익자도 수탁자를 대위해서 가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건 나중에 대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할 필요는 없다고요? 동시에 갈 필요는 없어요. 수탁자가 단독으로 가서 신탁 등기 할 때는 동시에 가요. 이전 등기와. 근데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해서 갈 때는 동시에 갈 필요는 없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탁 아까 한매 등기는 소유권 읽기와 별개의 신청서 제출했죠. 그죠? 근데 이 신탁 등기는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하죠. 그 3번이죠. 신탁자의 신탁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등기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신청하고, 우리가 첨부 서면으로서 신탁 등기할 때는 그 신탁 원부라는 걸 갖다 주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 갖다 줘요. 매 부동산마다. 그렇죠. 우리 5개 신탁 등기하면 이렇게 5개 그 매 부동산마다 이 신탁 원부를 갖다 주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한 사람한테 맡기니까 불안해서, 그죠? 수탁자가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조합이. 그때 그 재산 소유 관계가 신탁 재산은 조합 재산이죠. 그죠? 아까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형태가 공유했어요? 합의했어요? 그래요. 합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지에 대해서 우리 신탁으로 인한 이전 등기 할 때는 신탁의 목적과 관계없이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가니까 뭘 갖다 달라고요? 그렇죠. 농지증 갖다 주고요. 우리 신탁 등기는 꼭 주등기 해준다고 돼 있어요. 부기 등기를 해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 신탁 등기는 부기 등기 없어요. 무슨 등기라고요? 네, 주등기고. 우리 신탁 등기가 일부 처분돼서 권리 이전 등기 함께 신탁 등기에 변경할 때는 신탁 등기는 다른 순위 번호다, 하나의 순위 번호다. 하나의 순위 번호, 다른 순위 번호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없는데 여러분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 신탁은 대외적으로 지금 재산이 누구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죠? 수탁자 앞으로 넘어왔죠. 그러면 이 채권자가 위탁자, 신탁 재산에 대해서, 그죠? 위탁자를 의무자료에서 가압류로 가면 받아줄까요? 지금 재산이 누구한테 넘어왔죠? 수탁자. 그래서 위탁자를 의무자료로 가압류는 안 받아줘요. 근데 수탁자를 의무자로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죠? 그때는 받아줍니다.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렇죠. 수탁자 앞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등기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222페이지 보세요. 제일 위에. 우리가 재건축할 때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건물의 소유자인 위탁자들이 재건축 조합인 수탁자에게 재건축 목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신탁법상 신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신인관계에 의해서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일정한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법률관계로서 오른쪽에 역시 신탁 등기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대항할 수 있어요. 이건 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이제 신탁 등기로 가는 거죠. 자, 우리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어떻게 간다고요? 단독. 근데 2번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 할 수도 있다. 이때 대신 갈 때는 동시에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근데 동시 신청이라고 돼 있죠. 그죠? 수탁자가 단독으로 갈 때 동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는 해당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보전과 동시에 신청으로 하고 이걸 위반하면 5에서 가까스입니다. 근데 한 장의 신청서를 일괄 신청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신탁 등기는 해당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보전 설정 등기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신청한다 돼 있고. 자, 첨부 정보. 아까 우리 신탁 원부라는 것을 갖다 준다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신탁 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를 보고 영구히 보존하는데 디귿에 여러 개의 부동산에 하나의 신청서에 신탁 등기도 하나 제출했어요. 매 부동산마다. 그렇죠. 매 부동산마다 신탁 원부를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신탁 재산을 재판을 해서 신탁 원부의 기록사항을 변경 등기할 때는 법원이 하니까 법원이 등기소에 뭐 하죠? 촉탁으로 하고요. 그 다음 미음 보세요. 주어가 누구라고 되어 있죠? 등기관입니다. 등기관이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 수탁자의 변경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이렇게 신탁 원부의 기록에 변경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실에 우리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할 때는 어떤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고, 자,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될 때는 주등기, 부기등기. 그리고 주등기, 신탁은 부기등기 없어요. 그리고 신탁의 3번에 가등기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수탁자가 두 사람일 때 공정 수탁자의 재산 고유 소유 관계가 합유다, 공유다. 합의라고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신탁 등기의 말소 보세요. 신탁 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소멸됨에 따라 신탁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될 때 신탁 등기의 말소도 신탁된 권리의 이전 말소 등기와 어떻게 간다고요? 동시에 가야 되는데 이때 신탁 등기의 말소는 누가 가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수탁자가 가서 단독으로 가서 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암기사항도 있죠. 그죠? 그 암기사항들은 그냥 보고 요거보다 없고 요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거기 밑에 문제 하나 있죠. 그죠? 신탁 등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신탁 등기할 때 가불이 수탁자가 두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공유했어요. 합의했어요. 그렇죠. 합의다. 그렇게 보시고요. 2번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에 대한 뜻이 함께 신탁 등기에 말소할 때는 어떤 순위번호? 그래, 하나의 순위번호. 다른 순위번호 나오면 무조건 안 돼요. 3번 수탁자의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전 이전 등기와 함께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고요? 동시 신청이 되고. 4번 신탁 재산의 일부가 처분돼서 권리의 이전 등기 함께 신탁의 변경 등기할 때는 각각 다른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입니다. 그리고 5번 신탁 등기의 말소는 권리 이전 말소나 수탁자의 고유 재산에 대한 뜻이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어떻게 신청? 그리고 일괄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이전 등기가 끝났죠. 그죠? 자, 이제 용의권이 네 가지가 나오죠.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거기서 요거 기억. 자, 보세요. 용의권에서 여러분 부동산 일부, 방한칸 전세 줄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의 일부의 용의권은 되죠. 그죠? 근데 공유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거 보시고, 자, 우리가 무슨 보이기만 임의적이다. 약지 보이기. 나머지는 다 필요적이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지상권부터 보죠. 그죠? 자, 우리 지상권. 자, 지상권은 그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 나오죠. 자, 우리 건물이나 수목,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죠? 거기 그림의 뒷페이지 가보면 우리 한지연이
논에다가, 타인 논에다가 송전탑 세웠죠. 그죠? 이거 다 무슨 권위로 이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지상권. 한전을 뭐라고 하고요? 지상권자. 논주인을 뭐라고 그래요? 지상권? 그렇죠. 설정자 해가지고 우리 지상권 등기로 가겠죠. 그죠? 여러분 그냥 오른쪽 그냥 이거 해서해서 제일 위에부터 볼까요? 2번에. 자, 우리 지상권은 일필지 일부 지상권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일필지 일부 줄 수 있죠? 근데 공유 지분은 이중 지상권은 줄 수가 없다고 써 있죠. 그죠? 공유 지분이나 이중 지상권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신청인 보세요. 권리자가 누가 되죠? 지상권자. 의무자는 누가 되죠? 지상권? 설정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겠죠. 그죠? 자, 우리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사항으로서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지상권의 목적과 뭐죠? 범위. 근데 지상권은 목적에 따라 존속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수목인지 건물인지 구체적으로 정답되어 있죠? 그리고 범위는 일필지 전부도 줄 수 있고 일부 줄 수 있죠. 그죠? 근데 아까 공유 지분을 줄 수가 없죠. 자, 임의적 기록사항이 약지 보이겠죠. 그죠? 그 존속기간이나 지료나 지급식인데 거기 존속기간에서 보세요. A번. 우리 민법에 280조에 최단 존속기간이 있죠. 그죠? 수목은 30년 이하 안 되거든요. 근데 25년으로 적어갔다 하더라도, 그죠? 우리 단축된 기간을 기록하더라도 연장되기 때문에 각하시킨다, 수리한다. 수리하고요. 그 B번에 지상권 존속기간을 철탑 존속기간 하자. 이렇게 불확정 기간도 정할 수도 있다, 없다. 네,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첨부정보. 일부일 때는 뭘 갖다 준다고 돼 있어요? 도면. 대장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뭘 갖다 준다고요? 네, 도면을 갖다 줍니다. 자, 그 등기 형식. 자, 여러분 지상권 설정 등기는 여러분 잠깐 볼게요. 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소유자로부터 처음 오는 거.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예요. 지상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에다가 지상권도 이전할 수 있죠. 그죠? 이건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건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입니다. 지상권 설정은 무슨 등기? 주등기. 지상권 이전은? 그렇죠. 그거는 그 부기등기고요. 우리 지상권은 마지막에 5번에 물권이죠. 그죠? 물권을 양도할 때는 소유자의 동의 승낙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그렇죠. 우리 필요치 않다.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구분 지상권이라고 써 있죠. 그죠? 구분 지상권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남의 땅의 상하 공간 범위를 빌려 쓰는 거죠. 그죠? 그렇죠? 뭐죠? 수목과 아니죠. 건물과 공장. 뭐는 안 된다고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수목. 땅속이나 하늘에 나무 심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우리 수목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 지상권은 줄 수 없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우리 일반 지상권은 일필지 일부일 때는 도면 갖다 줬죠. 근데 구분 지상권은 일정한 공간 상하 범위를 쓰는 거죠. 그죠? 그때는 도면, 우리는 땅속이나 하늘에는 도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분 지상권일 때는 그 필요적으로서 도면을 첨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지상 지하의 상하 범위를 특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임의적 기록상으로서 무슨 특약 같은 거 할 수 있죠.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자, 이중 지상권은 일반 이중 주사가 허용되지 않지만 구분 지상권은 상하로 구분한 특정 층에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중, 삼중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구분 지상권은 이중, 삼중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 그리고 4번은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에 이미 전세권자들이 쓰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가 필요하고요. 5번은요. 일반 지상권을 구분 지상권으로, 구분 지상권은 일반 지상권을 얼마든지 상호 변경 등기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일반 지상권을 쓰다가 구분 지상권을 쓰는 것은 사용 범위를 축소해서 쓰는 거고요. 구분 지상권을 쓰다가 일반 지상권을 쓰는 것은 사용 범위를 확장해서 쓰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호 변경 등기 할 수 있고요. 그 6층은 뭐냐면, 6번은 뭐냐면, 이건 중요한 거 아닌데, 여러분, 구분 지상권의 대표 선수가 지금 우리 그 옥탑방에 광고들이 있는 거거든요? 뭐가 있는 거예요? 광고탑들 있죠, 그죠? 여러분, 광고탑은 건물 중간에 있어요? 옥상이 있어요? 옥상이 있어요. 중간에 없어요. 그래서 이 특정 7층으로 된 중에서 특정 층만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 지상권은 우리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전층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지금 제일 밑에 보면 계층적 구분 건물에
특정 계층만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 지상권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옥상에서 광고탑 있는 거지 이 특정 층만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 지상권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럼 그 뒷페이지에 그 지상권에 대해서 해설하는 게 있죠. 그죠? 자, 우리 해설지 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 거꾸로 봤네요. 그죠? 자, 우리 지상권 몇 번에 있죠? 9번? 예, 9번 느끼네. 자, 지상권 설정 느끼할 때, 그죠? 권리자가 누구죠? 지상권자. 의무자는 지상권 설정자고. 자,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이죠. 그죠? 근데 지료나 존속기간은 필요적임이죠. 임의적이고. 자, 우리 지상권 존속기간은 불확정 기간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철답 존속기간이 30년도 얼마지 가능하다. 4번. 자, 우리 지상권 할 때 존속기간이 민법 최단 존속기간보다 위반하더라도 각한다, 수리한다. 수리하고. 5번. 지상권의 목적이 토지가 일부일 때는 뭘 첨부한다? 도면 첨부하고. 우리 지상권 이전할 때는 소유자의 승낙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그리고 7번. 우리 공유 지분은 지상권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공유 지분은 지상권 줄 수 없죠. 근데 부필 등기를 거치지 않더라도 일필지 일부는 지상권 줄 수 있죠. 예. 그리고 일반 지상권은 이중으로 줄 수가 없죠. 근데 토지에 동일 토지에 지상에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이죠. 그죠? 구분 지상권은 이중 줄 수도 있다. 10번. 지상권 설정은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죠. 그죠? 근데 지상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일까요? 그죠. 부기등기죠. 자, 우리 수목을 목적으로, 뭘 목적으로? 수목을 목적으로 지상권 줄 수는 있다, 없다? 응? 일반 지상권을 줄 수 있죠. 근데 무슨 지상권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수목인지 이렇게 나오면 구분 지상권인지 일반 지상권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12번. 구분 지상권은 지하 또는 지상의 상하 범위는 평균 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한 특정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때 그 토지의 전세권자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갖다 달라? 그렇죠. 승낙서를 갖다 줘야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무슨 권이 나오죠? 지역권. 자, 우리 지역권은 땅 2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거기 밑에 그림이 있죠. 그죠? 그 밑에 그림이 230페이지 한번 그림 볼게요. 자, 지역권 이렇게 돼 있죠. 토지 소유자가 설정계획 일정한 목적, 통행, 인수 등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사용하는 용익 물권에서 갑이라는 논주인이 벼를 심기 위해서 을의 논에다가 송수관을 매설한 권리죠. 그죠? 지금 요게 을의 논에다가 지금 갑이 송수관을 매설했죠. 그죠? 논농사 짓기 위해서. 요때 승낙해 준 토지를 뭐라 하고? 승역지. 승낙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 위해서 승역지 쓰는 게 지역권이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지역권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누가 권리자가 될까요? 신청이.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자죠. 그죠?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자 공동이죠. 그죠? 근데 니은에 꼭 소유자일 필요는 없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자, 필요적 기록사항으로서 3가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어떤 땅이 요역지지 표시와 목적과 범위인데 범위를 줘야 되죠. 그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림에 승역지는 일필지 전부 줄 수도 있고 일부 줄 수 있죠. 근데 요역지는 일필지 뭐를 위해서? 전부를 위해서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 자, 우리 일필지 요역지는 전부에 되지 일부는 설정할 수 없지만 승역지는 일부도 되고. 자, 임의적은 무슨 특약할 수 있고. 자, 첨부 정보. 승역지가 일부일 때 뭘 갖다 주는 거죠? 도면을 갖다 주죠. 근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승역지 소유자가 여러 사람일 수 있죠. 그죠? 그때는 각각 소유자별로 지역권을 설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제일 밑에 보는 겁니다. 승역지가 수필지로서 그 소유자가 각각 다르면 승역지의 각 소유자별로 별개의 신청서에서 신청한다고 돼 있죠. 자, 근데 그 밑에 등기 실행 부분을 줘야 되죠, 여러분. 승역지와 요역지는 붙어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관할이 떨어질 수 있었죠. 우리가 지역권 득계로 그러면 어느 쪽에 신청으로 가요?
승역지의 신청으로 지역권 등기로 가요. 그럼 요역지에다가도 지역권이 있다고 표시해야 되죠. 그죠? 요걸 등기하니 어떻게? 그렇죠. 직권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승역지 관할 등기소에 우리가 지역권 등기를 신청으로 가면 그 D페이지에 가보죠. 자, 요역지에, 그죠? 승역지와 요역지가 동일한 관할이 있을 때는 요역지 일구에 등기하니 어떻게 적어준다고요? 직권이고, 그리고 그 B번에 승역지의 지역권 등기를 하면 요역지 등기부에도 승역지를 기록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5번, 6번을 조금 기억할까요? 우리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죠? 그럼 요역지 소유자가 바뀔 수 있죠? 이 사람은 지역권에 이전을 깨야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당연히 취득해요. 그렇죠. 이전에 깨면 당연히 취득하죠. 그래서 그 5번이죠.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이전하기가 필요 없죠. 근데 6번은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승역지에 여러분 전세권자가 지역권 줄 수 있죠. 그죠? 그럼 전세권자가 지역권 주는 것은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주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부기등기입니다. 그래서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 그 지역권은 전세권의 부기등기고 7번은 민법 얘기죠. 우리 시효 취득할 수 있죠. 그죠? 그럴 때는 뭐 해야 효력이 있어요? 등기야. 그래서 시효 완성으로 인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지역권의 문제 해설한 게 있죠. 그죠? 그거 여러분 그 우리 해설서 있잖아요. 해설서 볼까요? 일단 문제 풀기 전에 한번 해설서 쭉 읽어보세요. 무슨 말겠죠? 네, 이 해설서가 여러분 그래서 틀리는 거 있으면 체크해 놓고 자, 지역권 할 때 승역지 소유자가 뭐가 되고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뭐가 돼서 권리자가 돼서 공동이죠. 승역지의 권리자, 승역지의 권리자는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도 얼마든지 지역권 설정할 수 있자. 우리가 어느 등기소에 지역권 등기로 신청으로 간다고요? 그렇죠. 승역지 관할 등기소에 지역권 등기로 가죠. 그죠? 그럼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사항은 등기안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렇죠. 직권으로 해준다. 이렇게 써 있죠. 5번. 우리 지역권 할 때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그죠? 그리고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할 때는 요역지 등기부에도 승역지를 뭐 해야 되죠? 기록을 해야 됐었죠. 그죠? 그러게 하시고요. 7번. 지역권 설정할 때 우리 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의 설치, 뭐 약정 같은 거 할 수 있었죠. 보통 약정할 수 있었고. 자, 8번. 승역지는 일필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죠. 그죠? 일부일 때는 뭘 갖다 주죠? 도면. 승역지가 일부일 때 도면 갖다 주죠? 근데 요역지는 일필지 무조건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전부 해야 되죠. 그리고 10번에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이전이 되겠죠. 예, 그리고 아까 시효 완성을 이유로 통행 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 돼야? 등기돼야 되고. 자, 지역권 할 때 소유자가 지역권 주면 주등기죠. 그죠? 근데 전세권자가 소유자 이외의 자들이 지역권 줄 수 있었잖아요. 이때는 무슨 등기 형식으로? 그렇죠. 그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넘어온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요거 읽고 5번에 문제 풀죠. 뭐죠? 무슨지 알겠죠? 그럼 5번에 문제 틀릴 수 있죠. 그럼 내가 그거 확실히 모르는 거지. 그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진짜. 이해하겠나요? 아는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더 보면 돼요. 무슨 권 나오죠? 그래요. 전세권. 영유권들은 어렵진 않죠. 우리 전세권은 뭐를 지급하죠? 전세금이 요소죠. 그죠? 타인의 부동산, 토지, 건물을 점유해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는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역시 오른쪽에 이거 읽고 보는 게 좋아요? 보고 읽는 게 좋아요? 아니, 여기 뭐야? 아까는 거꾸로 했잖아. 보물로또 해설하고 읽었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이번 마지막 시간에 거꾸로 하죠. 그죠? 이거 책 보고 지금 나중에 보물로또 읽잖아요. 뭐가 여러분 편해요? 그냥 그게 똑같아? 응? 책 읽고?
아, 읽고 나서? 아직 좀 오래돼서 그렇구나. 맞아. 여러분이 지금 2달 됐죠. 그죠? 2달 전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래요. 할 때는 다 읽죠. 그죠? 그런데 이게 1주, 2주 지나면 다 까먹죠. 그러니까 모든 과목은요, 하루에, 여러분 지금 모의고사 봤어요? 어저께 봤구나.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제가 지금 우리 8회 한다고 했잖아요. 7, 8월 달에.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 제가 그래서 첫 시간 했잖아요. 개근한 사람 합격한다고. 개그 다른 거 없어요. 왜? 계속 까먹으니까. 계속 까먹어요, 여러분. 그날 한 것 같은데도 지나고. 하다 보면 이제 까먹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까먹는 게. 예, 이제 옛날에 다 까먹었는데, 지금은 까먹는 게 있고, 안 까먹는 게 있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시험 보기 직전까지 학원에서 뭐 강의하니까 나와라. 그럼 나와서 듣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훨씬 합격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모의고 봤을 때 그 전날 본 거는 점수 잘 나오죠. 내가 전날 뭐 중개사법을 좀 봤어. 그리고 그 부분 시험 나오면 맞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2달 지난 거 이렇게 나오면 아는 것도 있고 명확하지 못하죠. 긴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이 또 사지선다이면 여러분 다 맞춰요. 근데 이게 오지예요. 2개 적혔는데 하나만 남아야 되는데 2개 남아야 되는데 3개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떨어지는 거죠. 이게 확률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과목은 한 번 볼 수 있으면 그 과목을 하루에 볼 수 있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1차든지 2차 가는지 하든지 뭐 사법고시든지 뭔지 그 전날 내가 그 한 과목을 뗄 수 있다.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유쉽게 합격하는 거죠. 왜? 그 전날 본 거 그 다음날 가서 시험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 다음 주 휴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아마 이런 특강 할 것 같아요. 하루에. 그래서 그 한 장이 한 35장 정도, 요 정도 있을 거예요. 30장 정도. 그 정도 잘해가지고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거 저하고 한번 쭉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러면 뭐가 잘 생기냐면 그 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어떤 문제 나와라. 내가 내 문제도 하다. 모든 과목에 여러분이 자신감이 생기면 점수 잘 따는 거 알죠? 그죠? 내가 그 과목만 되면 노이론제 하는 거 있죠? 그리고 그 과목 중에서 그 부분만 나오면 안 되는 거. 그럼 그 부분은 저 안 돼요. 아무리 공부. 제가 그렇더라고요. 사법고시에 가면서 민사소송법이 있거든요. 민사소송법이 뭐 하냐면 재판관들이 재판하는 절차예요. 그 재판관한테 가서 좀 몇 번 들었으면 되는데 내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그 친구도 같이 공부할 때네. 판사가 안 됐을 텐데. 그랬는데 제가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잘 맞는데 그것만 보면 내는 노이로제야. 그래서 그거 보라고 막 더 보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이게 그 여러분 하다 보면 과목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안 되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조금 또 이제 이 들을 시간이 없어요. 이제 제가 계속 지금 특강이라 여러분 이제 이거 한 번 하면 끝나요. 여러분 나중에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학원도 시간이 없겠지만 여러분 다른 과목이 있어서 저도 지금 시간이 지금 그 다음 주 다른 강의 이번 주부터 계속 특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잡아놓고 이렇게 한번 하면 여러분 좀 편하게 아마 공시법을 한번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책자 따로 나갈 거예요. 이런 책자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리고 그 문제 조금 오게 정말 포인트도 여러분 많이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 점수 이렇게 보면 지금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 오후보사. 근데 제가 이제 다른 학원에 가보면 이렇게 하면 지금 점수가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이래서 지역권에서 몇 명 틀리고 지상권에서 몇 명 틀리고 또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 또 틀리고 그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그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점수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틀린 부분 지금 제가 쭉 해줘요. 이 부분들은 많이 틀리고 꼭 필요한 부분은 그것만 같이 문제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접목해서 풀 거예요. 한번 쭉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9시부터 10시부터 해가지고 하루만 여러분 투자를 해서 원체 같이 쭉 한번 볼 거니까 그렇게 보시기로 하고요. 자, 전세권이죠. 그죠? 자, 그냥 이거 읽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편하다고 그러니까. 자, 전세권 볼게요. 객체 있죠. 그죠? 아까 부동산 일부 방한칸 전세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3분의 1 집에다가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3분의 1 전세사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유 지분은 전세권이 안 되고 이중 전세 줄 수도 없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농지 전세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농지에, 우리 지금 이것도 농지도 전세 줘도 될 것 같은데. 이 법상에 이게 지금 안 되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소장농이 많이 생긴다고. 이게 법이 개정될 때 소장농들이 많이, 옛날에 소장농들 있잖아요. 전세해가지고, 전세해가지고 막, 뭐 소작들한테 이렇게 막, 그래서 이게 전세를 못 주게 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요즘 소장농 이런 거 없죠. 있나? 시골에?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안 없어지는가 보다, 그러면. 저는 이게 많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이 소장농 때문에 농지를 전세를 못 주게 돼 있어요. 농지에 대해서. 뭐, 경제학 유전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요. 어떻든 뭐 쌀만 캐면 되는데, 그죠? 논에서 뭐 쌀만 나오면 되지. 근데 이 소장농 이런 것들 때문에 착취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못하게 지금 아직. 그래서 다른 거 농지에 아까 지상 줄 수 있죠? 논에 저당 잡힐 수 있거든요. 근데 농지에 뭐만 안 돼요? 예, 전세만 지금 안 돼요, 법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겠죠. 전세 계약이니까. 권리자가 누구가 되는 거죠? 전세권자가 되죠. 그죠? 의무자는 누가 되죠? 전세권 설정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공유 부동산. 이게 두 사람일 수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이 의무자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2분의 1만 전세 줄 수 없잖아요. 그럼 둘 다 의무자가 되겠죠. 이 사람이 권리자니까. 그래서 거기 밑에 공유 부동산에 전세권 할 때는 공유자 뭐가? 전원. 거기 지금 읽는 거예요. 그 지금 신청인 부분 읽는 거죠? 예, 거기 니은에 자, 우리 신청서에 필요적 기록상, 임의적 기록상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 필요적 기록상 두 가지예요. 전세금하고 전전세금하고 범위입니다. 범위. 그 범위는 전부 줄 수도 있고 뭐 줄 수 있죠? 일부. 자, 임의적 기록상 기간 약지 보이기 있죠. 그죠?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는데 10원을 줘야 돼요. 위약금, 배상금 이런 것도 임의적인데 전세권은 유일하게 양도 금지 특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다른 물권은요, 양도 금지 특약이 없어요. 소유권 양도 금지 특약할 수 없어요. 지상권, 지역권 양도 금지 특약할 수 없어요. 저당권도 양도 금지 특약할 수 없어요. 물권은 처분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권자는 다 취득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하나만? 전세 하나만 양도 금지 특약할 수 있어요. 무슨 말겠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각하 사유에 우리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각하 사유가 아니거든요. 그럼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할 수도? 그 각하 사유가 아니에요. 근데 지상권은 양도 금지 특약할 수가 없어요. 그런 특약 나오면 무슨 사유예요? 각하 사유예요. 요거 하나만 양도 금지 특약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첨부 정보. 자, 전전세가 일부일 때는 도면 가져가겠죠. 그죠? 자, 근데 거기 보면 특정층 전부 전세 들어갈 수 있죠? 니은에 10층짜리 중에서 여기 지금 7층 전세 들어갈 수 있죠? 이건 범위가 특정되기 때문에 도면 갖다 주지? 그래, 않습니다. 자, 등기 형식. 전세권 설정을 가비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 그래요. 주등기고요. 그 밑에 니은에 보시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무슨 경신이 됐다고요? 법조. 여러분, 우리 법률에 규정이 한 것은 등기가 필요치 않죠? 근데 뭐 하려고 등기하는 거죠? 처분. 그래서요, 그거 보세요. 법정 경신이 됐더라도 먼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위한 뭐 해놓아요? 변경 등기해야만이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은행이 지금 전세금 대출해 주죠? 자, 등기부에 봤더니 존속기간이 3년이 이렇게 끝났다고 적혀 있네. 그죠? 무슨 말겠어요? 자, 3년이 이렇게 끝날 수 있죠. 그죠? 그럼 은행은 지금 3년이 끝나면 대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법정 경신이 된지 아닌지 몰라요, 은행은. 그래서 여러분이 대출 받기 위해서는 법정 경신이 됐다 하더라도 이 존속기간에 무슨 느낌 해놓아요? 연장의 변경 느낌 해놓아야만이 은행이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변경 느낌 안 하면 은행이 대출해 주지? 않겠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겠어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 법정 경신이 됐다 하더라도 먼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위한 뭐를 해놓아야? 변경되기, 기간 존속기간 변경되기 해내야만이 그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변경되기 안 하면 할 수 없다. 은행이 대출 안 해주겠죠. 그죠? 쉽게 생각하면 그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넘기셔서. 자,
자, 가로 3번은 이거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우리 전세권자가 집주인한테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있죠, 그죠? 그 전부 일부를 양도할 수 있죠. 전세권 반환 청구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느끼라고 나오죠, 그죠? 그때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 종료 중에 할 수 있어요, 종료 후에만 할 수 있어요? 종료 후에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도액이 2억인지 1억인지 적고요. 그리고 전세권 이거는 이전 느끼잖아요. 그건 주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의뢰해서 병으로 가는 거니까 그건 부기등기입니다. 거기 나오죠. 그죠? 위에 보세요. 1번.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전세권은 전세금을 반환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전부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그 등기관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이라는 전세권 일부 이전 느끼할 때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그리고 3번 전세권 일부 이전 느끼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이 만료 전에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했음을 증명해서 신청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리고 전세권의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행해집니다. 그리고 5번에 전속기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이기 때문에 그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 변경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득 봐요, 손해 봐요? 손해 보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예.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뭘 갖다 줘야? 승낙서 갖다 줘야 전세권 변경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권리 변경 느끼는 그죠? 승낙서 있든지 없든지 등기를 해줘요. 그렇지만 이게 등기 형식이 주등기지 부기 등기인지 나눠지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때 전세권 존속기간의 연장 변경 느낄 때 그죠?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승낙서가 없으면 변경 느끼를 못한다 이러면 X예요. 승낙서 없어도 할 수 있어. 다만 등기 형식이 무슨 등기로 넘어가지? 주등기로 넘어가는 거지. 승낙 유무에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각하시켜버려요. 승낙서 없으면. 근데 권리 변경 등기는 승낙서 가져가지 않으더라도 각하시키지 않아요. 등기 형식 주등기냐 부기 등기 나눠주지. 그게 말소와 말소 회복 등기 이해관계인 부분이 틀린 거예요. 승낙 유무. 무슨 말 알겠어요? 다음 주에 볼 텐데. 근데 여기서 우선 이해관계인은 손해보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럼 존속기간이 연장일 때 이해관계인 후수익권자가 손해봐요? 단축할 때 손해봐요? 연장할 때 이해관계인이에요. 단축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단축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득 보는 사람이잖아요. 손해보는 사람이 이해관계인데. 그래서 그거 가시고. 자, 그러면 전세권에 대해서 해설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전세권. 자, 우리 해설서 있죠? 네. 자, 읽고 거꾸로 하니까. 네. 자, 우리 전세권 설정 등기는 공동이죠. 그죠? 전세권자가 뭐가 되고 등기?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가 뭐가 되죠? 등기? 그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겠죠. 자, 우리 공유 부동산의 전세권을 할 때는 공유자 전원이 뭐가 되죠? 등기? 의무자가 되겠고. 자, 우리 전세권 할 때 필요적 기록상이 있었죠. 그죠? 전세금과 범위가 필요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자, 우리 임의적 기록상은 존속 기간이죠. 양도 금지, 특약. 이런 것들도 우리 특약이 있을 때는 이를 신청서에 기록하고. 자, 전세권은 전부 일필지 일부도 줄 수 있죠. 그죠? 이때는 뭘 갖다 주? 도면. 근데 특정층 전부 전세 들어갈 때는 도면 가져가지 않고, 우리 공동 전세 목록은 등기관이 작성하거든요. 몇 개 이상일 때. 그렇죠. 5개 이상일 때 공동 전세 목록을 작성했고, 우리 전세권의 증액해서 존속기간 연장 병이 후순위 저당권자 있었죠. 이 사람들은 뭐에 해당된다? 이해관계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목적 저당권을 할 수 없고요. 아까 우리 공유 지분이죠. 지분. 공유 지분은 전세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농지 전세도 안 돼요. 이중 전세도 안 돼요. 자, 우리 전세권 설정은 무슨 등기로 할까요? 그렇죠. 주등기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자, 우리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이렇게 할 때는 양도액을 적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전세권 이전 등기죠. 그죠? 그건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그렇죠. 그것들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전세권 설정은 무슨 등기고? 주등기고. 전세권 이전은 그렇죠. 부기등기로 넘어갑니다. 아까 소유권 이전은 뭐죠? 주등기. 예,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은 다 부기등기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자, 임차권 하나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자, 임차권까지 우리 시험범위라. 자, 거기 제일 밑에 234페이지 임차권이란 필수서 보는 거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가를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뭐를 지급함으로써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채권 계약으로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죠. 그럼 오른쪽에 자, 임차권 등기 권리자가 누구죠? 임차인 유리하죠. 그죠? 임대인이 의무자도 공동이죠. 자, 거기 필요적 기록상이 두 가지 있죠. 그죠? 차임과 범위. 큰 목차 보시면 돼요. 니은 임의적 기록상은 존속기간이나 차임의 지급시기나 임차 보증금이죠. 그죠? 근데 거기 당구장 표시를 줘야 되죠. 여러분, 이 임의적 기록상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임의적 기록상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죠?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임대차의 차임 지급 시기에 약정이 있을 때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자, 일부일 때는 뭘 갖다 준다? 도면을 갖다 준다. 보시고. 예. 그 임차권 명령 등기라는 거 민사특별법을 배우죠. 그죠? 이건 임대차 종료 중, 종료 기간 중, 후. 존속 기간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가죠. 그죠? 법원에 가서 임차권 명령 등기를 신청하면 법원이 심사해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등기해달라고 뭐 하죠? 촉탁.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임차권 명령 등기는 법원에 뭐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관공소가 촉탁으로 행해진 등기죠. 그죠? 근데 거기 디귿 기억나시죠? 여기 아까 미등기된 부동산에 임차권 명령 등기가 들어올 수 있었죠? 그럼 등기하니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해주게 되어 있다 보시고, 자, 임차권 이전이나 전대 등기는 주등기다, 부기 등기다. 그 부기 등기입니다. 아까 임차권 설정 등기 있죠, 그죠? 그건 무슨 등기고? 주등기. 근데 임차권이 설정됐다가 이전되는 것은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다 무슨 등기? 부기 등기고요. 니은, 디귿, 니을을 기억해야 돼요. 자, 임대차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 임차권이나 상가 임차권 명령 등기가 격려될 수 있죠. 그죠?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이나 전대 등기는 뭐가 경과됐으니까? 기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기간이 경과됐는데 그걸 기초로 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 구분 지상권이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구분 지상권 있죠. 근데 구분 임차권이라는 등기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분 임차권은 등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고, 아까 우리 지상권은 불확정 기간도 존속 기간 정할 수 있죠. 임차권도 얼마든지 거기 송전선이 존속하는 동안만 임대차 하자 이렇게 불확정 기간도 정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임차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설서 한번 가볼게요. 머물러 해설서 있죠? 자, 임차권 등기할 때 누가 등기 권리자라고요? 그렇죠. 임차인이 등기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라고요? 그렇죠. 임대인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 대항할 수가 있죠. 자, 주택 임대차 종료 후, 그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가서 임차권 명령 등기 할 수 있죠? 종료 중, 종료 후. 그럼 임차권 명령 등기는 법원에 뭐에서 한다? 촉탁.
4번 임차권 할 때 필요적으로서 차임과 범위가 필요적이죠. 존속기간은 임의적이고, 그리고 임차권에도 아까 임차 보증금 있었죠. 그죠? 이것도 필요적 임의적이고, 6번에 우리 존속기간은 선화부지에 대한 임대차 존속기간은 송전손이 존속기간은 불확정 기간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인지 불확정 기간도 정할 수 있고. 그 7번에 우리 주택 임차권 명령 등기 있었죠. 그죠? 그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끝났으니까?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리고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해서, 그죠? 구분 임차권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분 임차권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9번에 임차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죠. 그죠? 근데 임차권 이전이나 전대 등기는 주등기, 부기 등기. 그렇죠. 그것들은 부기 등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차권까지 끝났는데, 여러분 그 237페이지에 그 두 개 문제 풀고 마칠게요. 자, 우리 전세권 등기 문제 나와 있죠? 네. 전세권이다 틀린 거. 우리 수개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전세 줄 수도 있죠? 또 공유 부동산을 전세권 줄 수 있죠. 그죠? 이때는 공유자 전원이 뭐가 되죠? 등기? 의무자가 되고, 등기 원인에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등기하는 전세권 등기할 때 기록해야 되죠. 근데 4번에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이죠.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죠. 기간이 끝나야만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5번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한 전세권 일부 양도액을 적는다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용의권은 그냥 2번 문처럼 용의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전세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네 가지가 섞어서 나온다는 거죠. 뭐가? 지상, 지역, 전세, 임차. 그게 한 문제로 섞어서 나와요. 보세요. 지상권을 아까 이전할 수 있었죠. 이건 물권을 양도하는 거잖아요. 소유자 동의 승낙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그랬죠. 그죠? 2번 전세권의 존속 연장 변경 등기 할 수 있었죠.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 있었죠. 이득 봐요, 손해 봐요. 손해 보는 사람을 뭐라 한다? 이해 관계인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3번. 자, 공유자 한 사람이 의무자라 해서 그 지분이라고 돼 있죠. 공유 지분은 지상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의권은 지분에 대해서 줄 수 없지. 공유 지분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용의권. 응? 한전이 송전탑 세우는 게 용의권 지상권이죠. 논주인이 그래요. 한전아, 나 저 논에 말이야. 소유권 얼마 너 가지고 있는지 아니? 1662분에 340명 가지고 있다? 너 거기 가서 송전탑 세워서 전기 송신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1662분에 346이 어디예요, 거기? 미쳤다고 하겠지. 그 공유 지분에 대해서 용의권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지연이 엄마 등기 안 되잖아요. 무슨 엄마? 지가 뭐예요? 지분이 지분. 공유 지분에 용의권이 안 되죠. 용의권을 가서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 예. 전세권은 배워 아는데 왜 이렇게 또 지상권 나오면 몰라요. 대답을 여러분 쭉 들어가서. 자, 4번. 토지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할 수가 없겠죠. 기간이 끝났는데. 자, 5번에 상가 건물의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 명령 등기 있었죠. 그죠?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해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저당권부터 하죠.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시험 봅니다. 여러분 시험을 꼭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느 부분을 맞히는 틀리는지를 알려주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항상 이 구호를 안 거치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지금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장에 가서는 똑같이 틀려요. 그럼 나오면 그럼 복구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을 치러야 내가 틀리면 아, 이 부분은 아직 모르는구나 해가지고 내가 복습을 하지. 근데 그게 안 치러버리면 언제 하냐면 그 시험장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꼭 8번이 지금 8회 뭐 담비 중요하지만 이 8회를 해야 9월 달에 여러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오기 전에 와서 점심 먹고 한번 요거 읽어보세요. 무슨 알겠죠? 네, 요거 필수서 이렇게 그 해설하는 거 한번 그 해설 자료에서만 쭉 하면 여러분이 점수 딸 수 있을 거고, 연연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잘 견뎌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올해 해볼 건 다 해봐야 되죠.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 보다 보면 또 2차에 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2차 포기하면 내년 또 봐야 되죠. 돈 얼마나 들고 시간 똑같이 1년 똑같이 허비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100일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차는 지금부터 하고 공시법도 지금부터 하잖아요. 지금부터 하는 거지. 어제까지 다른 거 민법하고 공법하고 중개사 퍼보고 특히 맨날 수업 시간만 와서 좀 들었고, 지금부터 집에서 하는 거죠. 같이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지적법 점수 따고, 그죠? 특기법도 이것만 하면 딸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마지막 건강 잘 챙기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시험장 가서 합격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싸움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건강만 잘 챙기시고 한마디 외치고, 시험은 2시 10분부터 볼게요. 네, 10분부터 우리 한마디 외치는 대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항상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오후에 모의고사 볼 때도 내가 찍은 것만 정답이라고 팍팍 찍어버려. 자, 다른 맞이 합격! 한다. 예, 고생의 말씀 고맙습니다.